안녕하세요. 정교수의 스토리 종교개혁 시간입니다. 루터 도시의 대표적 상징물은 루터 동상입니다. 나는 이미 아이슬레벤, 만스펠트, 마그데부르크 그리고 아이제나흐의 루터 동상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에르푸르트의 루터 동상을 소개합니다. 에르푸르트에는 두 개의 루터 기념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부조물입니다. 루터 동상은 구 시가지의 중심인 상인교회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은 1889년 10월 30일에 제막했습니다. 에르푸르트의 개신교연합회는 1881년 회의를 통해 2년 후에 다가올 루터 탄생 400주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 루터 탄생 400주년을 맞이해 루터 기념 동상협회를 발족시켰지요. 이들은 동상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사실 에르푸르트는 기념물의 도시라 할 정도로 100여 개의 동상과 각종 부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터 동상 역시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루터는 1501년부터 11년까지 에르푸르트에서 살았고요. 이곳 대학 출신이며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멤버였다는 것만으로도 설득력은 충분했습니다. 당시 모금은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72,000마르크, 하나로 약 3,600만 원을 들여 동상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동상 제작자는 베를린 출신의 프리츠 샤퍼 교수입니다. 높이는 6m이지요. 루터는 중앙에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서서 왼손에 펼쳐진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는 펼쳐진 성경의 오른편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얼굴에는 이 도시에서 잊고 배웠던 시절의 표정을 담았습니다. 사각의 받침돌에는 정면에 하나의 성구 외에 루터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시절을 표현했습니다. 정면의 성구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그 우측면에는 학창시절의 루트를 연주하는 루터의 모습을 새겼고요. 동상 뒷면에는 수도원 입교를 만류하는 친구들의 모습과 수도사의 모습, 그리고 좌측에는 1521년 4월 6일 보름수 제국회의에 가는 길에 대학을 방문하자 대학 전체가 환영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동상의 이치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랜 기간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인교회 앞에 세우게 된 것은 루터가 1522년 10월 22일 이곳 상인교회에서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신교와 가톨릭 세력의 대립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지요. 루터는 설교를 통해 종교개혁의 목적을 논하고 양쪽 진영이 함께 사는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의 에큐메니컬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루터의 에르푸르트 설교는 4개의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1521년 아우구스티너 교회에서 한 것이고요. 2개는 1522년 미카엘 교회와 상인교회에서 한 것이지요. 마지막 1개는 1529년 맨발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상인교회는 1284년부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음악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부모가 1668년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념물은 바로 이곳 맨발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1912년 제작되었는데요. 북쪽으로 카레 거리에 있는 루터 학교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수조 설치 공사로 인해 2017년 4월 이곳으로 옮겼지요. 맨발교회는 루터가 1529년 맨발로 천국으로 라는 설교를 했던 곳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집수조 공사는 202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당분간은 이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 기념물의 제작자는 브레멘 출신의 빌헤름 무에스입니다. 기념 부조물에는 루터의 어린 시절부터 성서 교수의 모습까지 친근한 장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루터 동상은 500년 전의 사건을 현재화해줌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도 루터와 종교개혁을 말없이 전하는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